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박입니다. 2014년 11월 30일 11월의 이제 마지막 경마일, 그리고 11월의 또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 마지막 경마일을 하는데 뭐 의미 두기 나름입니다만, 일단 12월 맞이하기 전에 또 마무리를 좀 멋지게 하고 일요일날 경마장으로 또 빠져나와야지 기분이 좋겠죠. 자, 지난주 특별 문자 성적을 잠깐 밝혀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조금 헐빈한 적중이었습니다. 잔막 참조하시면 좋겠고, 대신에 일요 경마는 마무리가 아주 끝내줬습니다. 현장에서 개인 예상에서 좀 틀린 사람도 있지만은 특별 문자 적중이 잘 돼서 그래도 절반의 웃음을 또 지을 수 있었던 성신신화의 선전, 결승선 통과하면서 전도 경기 수가 아주 너무 이제 기분이 좋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 뭐라 그러죠? 카메라 세레머니. 세레머니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풍기와 함께 적중이 되면서 민태민 위원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었던 성신신화, 그리고 풍괴는 또 3명이 모두 일치된 능력 마필이었습니다. 쌍승식이 500배가 넘었는데, 아주 쌍승식까지도 쌍조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기순위 1등짜리가 혹은 2등짜리가 빠져있는 조합 같은 경우는 쌍조가 훨씬 낫죠. 복승식 2장 사는 것보다 쌍조 1장씩 사는 게 훨씬 더 배당이 높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자, 지난주 성신신화의 풍괴 같은 멋진 적중, 월말 경마에 또다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막이 일요 경마 쪽에서도 좀 보이는데, 안테나 바짝 세워놓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요 경마 다시 한번 중고바당 또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갈길이 조금 바쁩니다. 일요 경마 빨리 시작하죠. 1군 경주가 아니라 1경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안말 경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해설 들어가기 전에 그 풍홍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 좀 민태민 의원이 또 이제 얘기를 좀 해줘서, 풍홍이 뭐라고? 봉황. 봉황. 태풍 이름인데 중국어랍니다. 무지하게 기대더만 말 자체가. 마구사건 아니지? 그렇죠. 자, 8번 K러시가 일단 타임에서 먹어주고 또 편선에서 먹어주는 2차 간에는 조금 더 안전빵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는 마필 되겠습니다. 장초월 기수가 잘 해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제 또다시 2차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머리를 치고 승부를 시켜내야 제 몫을 다하는 것이 되겠죠. 8번을 놓고 맞고 사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김주원 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예, 훈련으로 한 마디 추천드리면 3번반 더킹 실버의 훈련 내용이 이번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데뷔 이후 외곽 게이트 불리함 속에 이 능력 발휘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말인데, 이번에 훈련이 좋아지면서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8번마 K로시도 순발력이 특출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개 이점, 이 게이트 이점을 바탕으로 전개만 잘 풀어간다면 이번엔 조교발로 첫 입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다크호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태민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K러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천 스토리와 한방 때리고 나머지 삼복승으로 바치는 그 정도의 막건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세게 받고, 이번에도 당연히 세게 보는 게 정석이고요. 김주원 의원이 이제 추천했던 더킹 실버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오피스 자마라서 힘이 차면 순발력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번에 특히 3번 게이트에 또 이점이 있고, 갈색 바람 정도만 넘어선다라면은 초반 선행도 나서볼 수 있는 조건이고, 또한 제가 지난주에 콘코드2였죠. 송지철 기수가 7점을 가지고 기대 이하의 말머리를 좀 했다는 판단이었는데, 다음 주에 너 송재철이 7점 알만 타라 이렇게 좀 내심 째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딱 한 마리 걸렸네요. 더킹 실버. 직접 잘 만들어 놓고 기승하고 있는 만큼 지난주에 콘코드2로 못 먹었던 자이든 타이든 못 먹었던 상금벌이를 여기서 할 거라고 봅니다. 자, 3번만 더킹 실버를 양쪽 두 위원이 힘 주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8번, 3번 일단 엮어봐야 되겠네요. 83만권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저는 8번의 이 꼬리로서 변수가 나온다면은 지금 힘이 차게 되면 이제 순발력도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더킹 실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나머지 마필 중에서 기습 선행에 성공하는 마필은 충분히 8번의 꼬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봐요. 8번 자체가 뭐 무지막지하게 무식할 정도로 밀어붙여서 초반부터 그냥 대세를 장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4코너까지는 선행에 성공하는 마필이 상당히 그 재미있는 그 레이스를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이 좀 몇 마리 있는데 마치 뭐 저희 오두마번에 5번 갈색바람도 낀게 있네요. 선행 혹은 두 번째 선입 자리까지는 이 레이스가 잘 풀렸을 때 그대로 유지만 한다면 끈기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만 갈색바람의 현장 상태까지 조금 더 주시할 생각입니다. 직전 경주는 이쿠야스가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고 이번에 게이트가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무리도 좀 직접 신경을 써서 하는 모습이고 해서 어쨌든 8번만 K러시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서 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8번을 축으로 3번 먼저 보시고요. 5번 갈색바람도 현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주 갑니다. 혼합 4군의 1200m 경주입니다. 민태민이원 추천 경주죠? 민태민이원의 추천 경주. 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 기다려요. 김주원이원. 예, 저는 9번마 장산대로를 좋게 보고 있고요. 5착 승분에 걸려있긴 합니다만 최근 상승구들을 타는 말 가지고 마방에서 한 템포 쉬어가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빠른 말과의 이 경험 속에서도 이 근성이 충분히 발휘된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선두권에서 레이스만 무리 없이 풀어간다라면 5착 승분에 호성적을 기록하고 이 3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번 장산대로. 네. 자, 11번 자이언트 홀드나 11번 콩코드 모먼트도 상태가 꽤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도 11번 자이언트 홀드도 좀 눈에 보여요. 계속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의욕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좀 뛰려고 하려는 그런 의지 부분이 많이 좀 보강이 된 그런 모습이어서 마치 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고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번 장산대로 역시 저는 먼저입니다. 장산대로 먼저인데 훌짝권에서 일단 11번 자이언트 골드까지는 좀 염두에 두고 싶은 그런 경주예요. 자, 외곽적으로 되는 마필들, 또 눈길을 끄는 마필들이 조금 많이 몰려있는 그런 자막입니다. 이번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한 우리 민태민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저배당 자체가 조금 떠있는 상황일 거예요. 장산대로가 축으로 팔리면서 안쪽에 파워 심포니도 조금 팔릴 거고 마이킹데이, 스킵 더블렛, 안양 라이언, 자이언트 홀드, 콩코드 모멘트까지. 저는 일단 9번 장산대로는 후차권의 주력이지 축으로 가진 않습니다. 이미 지난주 훈련 때부터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만들어 놨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잠재 능력도 여기 나오는 12마리 중에 가장 세다라고 믿고 있는 말이고 특히나 경주 조건이 저는 분명히 직전보다 좋아진 조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림수마를 아예 축마로 가면서 장산대로 원틀로 때려야죠. 원틀 때리고 나머지 마건 중에서 바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마 한 2-3마리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하나하나 잘라 놓으면은 짭짤한 중배당 한 7-8배에서 많게는 30-40대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이 경주 반드시 그 노림수 놓고 두둑한 배당으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대충 뭐 지금 적어놓은 게 없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은 좀 오네요. 일단 장산대로가 후착 주력이라는 그런 힌트를 먼저 깔아주셨는데 장산대로보다 더 힘이 좋은 마필이거나 아니면 장산대로보다 먼저 앞에 나갈 마필이 그 주인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 장산대로를 후착으로 돌리면서까지 그러니까 주력 마건이 되더라도 장산대로 말고 중심에 세울 축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민태민 위원의 적중을 기원하면서 멋진 쌍성식 마건도 고려해볼 만하네요. 장산대로를 저기 뒤에다 붙이면 기본이더라도 네. 뒤에다 붙이니까 자, 이 경주 민태민 위원의 추천 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소스 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2박 5박 중에 무슨 개소스지. 3경주입니다. 국산 육권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일단 3번의 완전 무결이 머리로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사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또 디리미의 순마리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말은 항상 뛸 때마다 제가 봤을 땐 좀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무뎌진다는 그런 모습을 좀 항상 확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전번까지 말이 뒤가 엉켜가지고 탄력 자체가 좀 안 나왔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2번 구치였습니다. 기존의 완전 무결과 거의 뭐 동일한 조건이죠. 완전 무결이 2번 게이트였고 얘가 마지막 12번 게이트, 이번에는 뭐 3번 12번인데 직전에 벌어졌던 4마신의 격차를 이번에 훈련 때 구치얼스가 확연하게 걸음이 저보다 좋아졌고 또 신영철 기수가 한번 타보고 지금 두 번째 기승이라는 점에서 12번을 저는 좀 충마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김주원이요? 예, 저는 3번마 완전 무결을 충막감으로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이 데뷔전 9월달에 이게 모래를 맞으면 안 뛰나라는 의심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직전 10월달 뛰는 거 봤는데 괜찮습니다. 모래 맞아도 이 아주 큰 압력을 부리지 않고 잘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안쪽에 이번만 지상여제 보내놓고 인코스 사수만 문세영 기수가 잘 해낸다라면 데뷔 이후 가장 약한 편성이라 이번에는 첫 입상에 호기를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3번은 완전 무결 일단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좀 뒤가 부족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보여준 것 이상으로 잘 뛰어줘야 되고 매번 인기만 모으고 자빠졌었던 문세영 기수와의 이 짝꿍 세트가 요번에는 좀 확실한 맛을 좀 실전에서 보여줘야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할 수가 있겠는데, 자, 저는 지난번에 그 실망했던 마필이 5번마 스페셜 로드 힐이에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흙 맞으면 안 좋다라는 것을 데뷔전 때 누구보다도 박병희 기수가 제대로 절실하게 느꼈을 텐데, 직전 경주는 뭐 흙아 날라와라 얼굴로 다 받아주마 안쪽을 따라가면서 다 뒤집어 쓰더라고. 또 그렇게 타면 진짜 하자지 이건. 거리가 1300m이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그냥 뒤로 쭉 빠졌다가 3코너 이후에 외곽으로 빼서 해도 말 자체에 순간적인 그 탄력 집중도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5번이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5번 스페셜 로드 힐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3번 완전 무결, 5번 스페셜 로드 힐, 12번 구치얼스. 자, 추천 마필로 나온 3마리만 간략하게 간결하게 3경주 보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분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아큐러스가 악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전 경주 시원하게 꽂아줬습니다. 김주원 위원의 추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아큐러스가 센 거는 인정입니다. 제 나머지 마필 중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직전에 똥구미에서 약편성에서 선행을 받고 입상을 한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저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마필인데, 1번마 골드 마운틴이 또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선행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찬스를 잡았어요. 직전은 물론 약편성에서 거둔 성적이라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11마신차 마지막까지 아주 뭐 여력 있게 거리를 벌려 뛰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더라면, 이번에 물론 뭐 직전보다 이 선두권 전개가 아주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겠습니다만, 직전에 이미 한번 걸음을 찢어놨기 때문에 더 나올 걸음까지 감안해 보면 골드 마운틴이 여기선 또 안 된다고 장담 못한다 해서 1번마 골드 마운틴의 연속 입상 선전을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도 그래요. 이 1번마 골드 마운틴이 9월달에 편안한 선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복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또 편안한 선행이 돼서 무시하게 또 뛰어버렸어요. 굉장히 잘 뛰었는데, 또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그 2선에서 뛰는 말들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 편안한 조건이어서 다음엔 승군전이니까 선행 조건 아니면 그냥 바로 지워버려야 되겠다. 미리 못 박아뒀던 마필인데 운 좋게 또 1번 게이트가 또 떨어졌습니다. 1번 골드 마운틴 추천 나왔고요. 미트맨이요. 자, 일단 뭐 아큘러스는 저는 뭐 웬만하면 놓고 갈 생각이고, 거기에 짝은 직전에 이제 김주원 의원이 6군에서 우승을 거둔 골드 마운틴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2등 왔던 12번 딕시오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데뷔전 때 쌍승식 배당을 뚫어놓고 배당판 출발을 하면서 송재철 기수가 그 당시에 말 타는 모양새가 그때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말을 좀 믿고 탔던 그런 모양새로 말을 기승을 했고요. 직전 같은 경우에도 라스트 그레이드 캡틴이 문세영 기수가 뭐 기가 막히게 기대는 거 잡아가면서 날라와서 2등 했다 뿐이지 그냥 자력으로 그냥 힘만 갖고 뛰었던 말입니다. 이 레이스에 지금 송재철 기수가 쾌속 순항에 올라가 있죠. 이거 뭐 송재철이가 두 마리 따블이 돼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쾌속 순항 뭐 미쳤다고 타겠습니까? 이미 승분하고 나서부터는 장추열 기수로 마방에서는 이미 염두에 두었겠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26조의 승부 기수 장추열 기수가 열심히 만들어놨고 갈고 닦고 조이고 뭐 마필 안말치고는 2세 안말치고는 상당히 힘도 좋은 말이라서 저는 1번 못지않게 저는 선행도 12리 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번 딕시오돈 승문전이지만은 저도 콜입니다. 10번 딕시오돈이 더 뛸 가능성을 5번만 아큐러스만큼 좀 같이 부여를 해주고 싶은 경주예요. 자, 5번 아큐러스 그리고 12번 딕시오돈 저희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있는 두 마리 같이 좀 선전을 해주길 기대해보면서 서울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주원입니다. 부산 중계 1경주 혼합사군 1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김주원이 준비한 1호 경마 책표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되는 말이 언뜻 봐선 상당히 많은데 막상 한 마리 한 마리 따지고 보면은 강축이 서 있고요. 후차권도 현재로선 3방으로 압축이 됩니다. 일단 믿고 가는 말은요. 데뷔전 때 정말 잘 뛰었습니다. 5번마 가보 명운을 믿고 가는 축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당시 이 스파이캠이라는 말이 2착을 차지했는데 사실 스파이캠은요 혼합 4군에 어느 편성에 써더라도 언제든지 대가리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말입니다. 그 마피를 여유있게 이 고유 스피드 가지고 3마신차 압승을 거뒀다라는 건 가보 명운을 단거리에서 당해낼 하위군 말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번 혼합 4군 고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3착 승군에 우승하고 승군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는 대가리 놓고요. 자, 게이트 순으로 일단 되는 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쪽에 두 마리나 있습니다. 2번마 오렌지 스톤과 3번마 투스텝 삼바 그리고 외곽으로 넘어가서요 11번 최강 플러스 딱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싹 다 지웁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리면 2번, 3번, 11번 가운데 가장 세게 보는 말은 자 3번입니다. 3번 투스텝 삼바. 데뷔전 때 발주가 안 되면서 레이스가 완벽하게 꼬여버렸던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말입니다. 하지만 주행검사 내용을 봤을 때는 발주가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데뷔전 때 이 주립 상태가 상당히 불량했고 그게 또 스타트까지 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발주가 안 된 것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안 되는 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김도영 기수가 다시금 고삐를 잡았는데 일단 훈련 때 걸음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말이 잘 낍니다. 일단 뭐 종반 탄력은 이미 이 투스텝 삼바가 데뷔전 때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만 잘 끊고 이 5번의 페이스만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다라면 이 라스트 한 발 싸움에서는요 사실상 3번을 이길 만한 말은 제가 봤을 때 한 마리도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5번, 3번을 당연히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3번이 또 주립 불량으로 스타트가 안 됐을 경우 5번 바로 뒷자리에 붙을 수 있는 2번마 오렌지 스톰 거기에 모래만 안 맞고 뛰면은 선입으로의 경쟁력도 충분할 수 있는 11번 최강 플러스 스피드가 있는 두 마리만 이 방어 막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언뜻 봤을 때 과연 강축으로 팔릴 마필이 누굴까? 강축이 아니고 조금 좀 분산돼서 팔리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좀 생각을 저는 예상 잡으면서 해봤는데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뭐 경주 결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흘러가는 배당판의 흐름 그게 좀 궁금해지는 경주 중에 하나예요. 5번 동방태양 유미라의 동방태양 빼고는 전부 다 지금 다 2살짜리입니다.
이세마 경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번에 참 저 그때 모습이 좋았지만은 1300m를 넘지 못했던 1번마 인수제도 안쪽에 이번에 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저는 인수제를 한 번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김지원이요. 예. 야, 이거 뭐 선행을 인수제가 나갈 수도 있고, 뭐 6번, 10번, 거기에 지금 아끼고 있는 7번만 젊은 대륙도 기습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선두권 이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10번마 송하미어로가 전개가 지금 상당히 불편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나올 거는까지 감안해 봤을 때, 한 번 더 노려보고 싶은 마술이 되겠습니다. 직전에는 이 송암 히어로의 불안감이 있어서 좀 약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썬더 히어로를 놓고 쌍승시 60배가 넘는 배당을 승부처로 또 주력 한 방으로 잡아드렸는데 그 이후에 14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훈련 때 대략 더욱더 힘찬 모습도 보여줬고요. 일단 더 나올 걸음이 가지고 있는 마필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발전 기대치가 높은 마필은 제가 봤을 때 10번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 상태 크게 이상만 없다라면 일단 10번을 뭐 놓고 가든 뒤로 돌려서 주력을 때리든 세게 맞을 예정입니다. 민태민이요? 저도 사실 10번인데 이게 뭐 질병이 없는데 14주 만에 지금 나온 거 한번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화이트 RTC와 또 병합도 했는데 이게 더 그거 말고도 또 18주만 하고 한 마리 더 병합을 했는데 제가 좀 체크를 못 해놨는데 걸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휴양 마치고는. 그래서 저도 10번 송하미어를 좋게 보고 파트너로 일단 1순위는 인수제가 될 것 같아요. 인수제는 제가 10월 11일 첫 차를 탔을 때 메인 승부였습니다. 그 주에 메인 승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럭키라이트하고 한 방을 때렸죠. 근데 전번에는 제가 이거 말도 좀 빌빌하다고 봤고 뭐 물론 뭐 훈련이라는 게 좋게 본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직전에 좀 그전보다 좀 별로라고 봤었고 방금 제가 4경주 때 추천을 드렸던 딕시 어돈한테 완전 뭐 압박을 심하게 당하면서 페이스 안배를 못하다 보니까 무너진 건데 그전처럼 뭐 10번이 오히려 나가고 1위 따라가는 그림이라면은 1탱 깜빡이가 좀 가능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1번이 먼저 나갈 가능성도 역시 존재하고 자 1번마 인수제 그리고 10번마 송암 히어로 두 마리 같이 앞에서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도 이쁘네요. 1번 인수제와 10번마 송암 히어로 두 마리 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5경주 정리하고 다음 부산교차 2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2경주는 국산 5군 1200m 총 13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조교발을 먹었어요. 6번마 렉스가 드디어 직전 경주 이제 조교발로 온 건데 시원한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고 어쨌든 2착을 왔다라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양쪽 위원들이 또 다같이 좀 더 세게 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이요. 예, 6번마 렉스가 직전 경주 그 점배당 사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정말 슈퍼스톰의 징검다리는 안 부러질 것 같은 점배당이었는데 그걸 렉스가 깨고 왔어요. 바로 그 조교발이 실전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조교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 걸음 자체가 더 늘어났다라기보다 좋은 조시를 직전에 이어 이번 경주까지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뭐 훈련이 비리비리한 말부터 능력 자체가 안 나오는 말들까지 그야말로 직전보다 한결 더 약해진 편성이라면 2착 승분에 빠지는 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태현이요? 렉스도 좋아요. 렉스도 이제 좋은데 제가 이번 경주 좀 노려볼 수 있는 말 하나가 있는데 직전 데뷔전 때도 사실 크리켓 자마인 남도의 여왕을 혼전 중에 축으로 놓고 한 방을 때렸던 게 바로 이 플라멩코라는 말이에요. 플라멩코. 머제스틱 워리어라고 아르고 프린스, 서울에 1군에 가 있는 아르고 프린스의 북의 형제만데 아르고 프린스도 그랬고 이 머제스틱 워리어 자마들이 전형적으로 순간 스피드보다는 힘이 좋은 혈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기승을 해봤던 최시대 기수는 서울에 지금 돌아온 형표를 타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금주의 3조 말을 이성재 기수가 지금 도마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포인마로서의 진가를 이번에 1200이라면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번 플라멘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플라멘코와 함께 이 3번과 트리플 라인도 이 두 마리가 저도 하여튼 이번 경주에서 6번 렉스 정도가 배당판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자막이라면은 바로 수직 입상의 그림을 끌어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3번에게도 잠재력이고 11번 플라멘코도 어쨌든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이번이 또 좀 더 나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11번 플라멘코와 함께 3번과 트리플 라인까지는 관심을 두는 그런 교차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로 갑니다. 책을 좀 넘기기가 바쁘네요. 6경주는 국산 3군의 1300m 안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화이트 RTC 역시 이제 문세영 기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아일보배를 출전하면서 유승환 기수한테 고삐가 살짝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일반 경주 지난번 한 번 더 깨지니까 이제 바로 호흡 좋았던 문세영 기수 차지가 됐는데 14번 화이트 RTC도 이번 경주에서 한 마리 따져보면은 그렇게 강마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예전에 좋은 모습을 초반 강공이 됐든 힘한배가 됐든 아니면 몰아서 한 발 쓰는 취임이 됐든 뭐 다양한 작전이 나올 수 있는 또 다양한 작전이 다 먹힐 수 있는 그런 자막입니다. 자, 민트민이요. 네, 일단 뭐 14번 화이트 RTC가 좋죠. 선행도 갔다가 클레이샷이 이끌었던 도주 페이스에서 추입도 했다가 김주현 의원이 좀 더 이 말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말 중에서 하나 노리고 있는 게 사실 13번의 다크레이디가 좀 재밌어요. 이 레이스가 안말 경주입니다. 안쪽에 거마부터 시작해서 3번의 수베니어라든가 4번의 스윙캡 그리고 11번 슈퍼플로키 어디 다른 데 나가면은 뭐 선행을 무조건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지금 여러 마리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 이 다크레이디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의도해서 추입을 하고 의도해서 앞에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발주가 잘 나오면 앞에 가보고 또 정정희 기수가 발주 안 나왔을 땐 서둘지 않더라고요. 뒤에서 깡바닥에 있어도 기본 타임을 자기 타임을 꾸준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가 혼전으로 치달을 때는 그만큼 선행도 타봤고 선입도 타봤고 추입도 타봤던 말이라서 작전 전개를 정정희 기수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될 것은 작전, 그러니까 정해진 작전대로 움직였는데 늦바라는 그냥 취입을 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정해진 바대로 움직였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왔으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조금 더 뛰어가는 가능성을 보는 거네요. 다크레이디에. 자, 14번 화이트 RT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행 선입 취입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보여준 부분이고 사실상 여기서 선행은 갈 수가 없죠. 네. 김주현님. 예, 그렇습니다. 뭐 선행은 죽었다 깨나도 못 나가죠. 예, 형군 최강 스피드를 가진 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추입 한 발을 발동시키느냐 이제 문세영 기수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4번 하이트 RTC를 좀 세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 자체가 뭐 전적에서 드러났듯이 센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손을 좀 다여 말이 이 손을 제대로 좀 궁합이 잘 맞는 기수와 기승을 했을 때는 원래 능력의 120%를 발휘할 수 있는 게 화이트 RTC고 또 그걸 문세영 기수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유승환 기수와의 이 궁합 자체 그리고 컨트롤 자체에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좋은 모습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만 문세영 기수와는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이번에 뭐 선두권까지 불안한 경주라면 13번과 화이트 RTC 선입권에 강제할 수 있는 리틀시스만큼 멋진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14번 화이트 RTC 그리고 자 우리 민태민위원의 추천 마필은 13번 다크레이디. 요게 이제 배당이 좀 좋을 것 같아요. 13번 요번에 이제 승문전이다 보니까. 자, 저는 안쪽에 2번마 검화를 좀 보고 싶은데 저희 오두마번에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마필들 때문에 좀 밀린 입장인데 이번엔 좀 그래도 이기 마필로 팔리겠죠? 글쎄요, 최근에 워낙 바닥이라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책을 얼핏 봤을 때 저도 얼핏 봤을 때는 8월 10일 날 29초 타임이 있는데 이게 1400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1300이더라고요.
라스트 18초 완전히 그러니까 선행마가 잘 나가다가 기가 꺾여버리면은 또 막상 선행을 가더라도 뒤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좀 들팔릴 가능성이 높죠. 엄청난 하이페이스로 오바지를 한 건 사실입니다. 8월에 이어서 9월 달에도요. 근데 8월 달에는 뭐 해출혈이 났으니까 언급할 여지가 없고 직전 경우 다시 한번 폭주하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거마가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현장까지 일단 좀 예의주시는 하고 싶은 맛길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자막 속에서 레이스가 다시 한번 빨라진다면 14번 화이트 DC하고 또 바닥, 깡바닥 취입으로도 막판에 8월달에 아주 멋지게 날라왔었죠. 다크레이디의 배당 선전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4번 화이트 DC를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배팅의 축으로 정리를 하면서 6경주 마감하겠습니다. 부산교차 3경주로 갑니다. 부산교차 3경주는 국산 4군의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사실 좀 치열한 혼전이에요. 그것도 이제 3세마 필들, 능력이 드러난 말들이 아닌 2세마들이 지금 인기를 주름잡을 그럴 판때기인데 이번 김동현 기수의 영광의 태풍을 세게 보고 있습니다. 9월달에 라팔하고 사마신의 격차. 뭐 그거는 라팔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보시면 충분히 아실 테고 직전 경주에도 외곽 번호를 받으면서 발주도 안 나왔고 정말 최악의 레이스를 풀면서 바닥을 까놨는데 이 레이스라면은 뭐 영광의 태풍이 스타트가 안 되는 말도 아니고 또 스타트를 잘 할 수 있는 김동현 기수까지 올라왔다면은 이번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라팔은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브리더스컵 먹겠다고 또 정말 초심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만큼 그 라팔이라는 마필의 존재감을 지금 이 영광의 태풍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사용한 것이고요. 자, 김주원 의원. 예, 저도 이번만 영광의 태풍을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예, 앞서 뭐 설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 부연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수라면 중요한 건 최규준 기수가 기승했을 때 직전 그 스타트 취약의 실수는 분명하지 않을 거다.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편성 자체가 이번 영광의 태풍한테 좀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네요. 이번만 영광의 태풍을 배팅의 축으로 공략하는 교차 3경주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후차권에서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로 5분만 스페셜 라인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얘도 경남신문배 때 참가를 했었던 마필이고 또 일반 경주에서 2차를 왔는데 이번에 등짝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태풍과 맞짱을 뜨기에는 조금 전력이 못 미치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에서 어떤 전개 이점, 전개의 어떤 그 어부지리가 좀 발생을 한다면 뭐 5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노정우보다는 조차국이 낫지 않을까요? 아, 네. 노정을 가끔 가다가 그래도 조금 짧은 마필도 끌고 들어오는 맛은 있지. 뭐 지금 최근 말 타는 거 막아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만큼 이거 뭐 얘기해야 되나? 조창욱 기수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워낙 제가 바닥이다 보니까 아칠 인삼을 그대로 좀 적용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오마 스페셜 라인까지는 뭐 후차권에서 좀 더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교차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로 갑니다. 서울 7경주는 혼합 3군의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또 은근히 재미가 있는 경주예요. 선두권을 먼저 좀 정리를 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기서 치는데 기침하고 있는 김주원 의원부터 출발합니다. 예, 이거 마번 잡을 때부터 일단 노림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미니언님께서도 아마 같은 말을 누리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번마 홍바오가 아주 재밌습니다. 직전 경주는 오랜 공백 끝에 1700 일단 뭐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막건까지 연결시키기에는 분명 무리가 따랐던 몸 상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말 좋습니다. 문정민 기수가 잘 만들어놨고요. 코너 2개짜리 얘가 제대로 한번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정거리를 맞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 주기 정상에 컨디션 올라왔고 조기광도 올리면서 몸 상태도 예전 기량의 거의 90% 가까이 회복을 했더라면
여기서는 예, 홍바오의 배당 가능성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편성도 좀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5번마 홍바오의 제기를. 김주원 의원은 5번마 홍바오를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민태민 의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추천을 했다가 정말 지난번에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홍바오 1400이라면은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잠깐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이게 문세영 기수가 주행 검사를 받고 나서 훈련도 그 전주에 이미 문세영 기수가 만들어놨다가 50일을 못하는 바람에 문정균 기수로 안장이 넘어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등 떠밀려서 문정균 기수가 좀 타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미 뭐 기승을 하겠다고 못을 박아놓고 조교까지 직접 잘 만들어 놓고 나온 만큼 5번 홍바오를 좀 세게 보셔야 되겠고, 나머지 뭐 샤이닝 크라운의 상승세라든가 후즈 퍼펙트의 안정감, 이 정도가 일단은 먼저 보이는 막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5번 넣고 치죠. 이번 7경주는. 그래서 5번 한번 잡았는데 조금 덜 팔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치고 싶은 경기. 인기도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출전 주기 정상화된 것에다가 부담 중량도 좋고, 안쪽에 믿고 지을 수 있는 마필들 뭐 1번 안 되잖아. 국산만 57 달고 맞고 살일 없고, 믿고 지을 수 있는 기수들이 또 안쪽에 차지하고 있고, 4번 안 되는 말이고, 그죠? 5번만 홍바오가 선두권에서 좋은 자리는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상대적으로 잠재력 대폭발한다면, 이제 글자 그대로 요새 하는 말로 그 포텐이 터진다면은 노벤버 모닝이나 샤이닝 크라운이 허벌나게 잘 뛸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7번은 어쨌든 1000m 잘 뛰다가 1400 올라온 거 이거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으쌰으쌰하기보다는 좀 눈치 봐가면서 움직일 것이고, 샤이닝 크라운은 좋은 말은 확실히 좋은 말인데, 예, 사행 악벽 때문에 지금 레이스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전개를 만나길 바랬는데, 7번이나 5번 모두 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고, 또 국산 마프다닥거리는 마하나임까지 낑겨있다 보니까 아무리 문세영 기수라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번 홍바오를 놓고 7경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기 순위가 그래도 2등 좀 3등으로 좀 밀려주길 바라면서 7경주 5번 놓고 배팅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1500m 국산마 3분 경주고요. 총 10마리 마필들 출전합니다. 8주만 잘 나오면 8번마 부호가 또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는데, 안쪽에 그렇다고 해서 다 느린 말들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또 초반 변수까지 좀 고려하면서 이번 4경주를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의 추천 마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8번마 부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을 나가면은 와요. 모래를 맞으면 말이 못 뛴다라는 게 실전 경주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을 나가면 옵니다. 하지만 6번마 파워볼트라는 존재 때문에 선행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6번이 안쪽이고 부호가 외곽이기 때문에 모래는 안 맞고 뛸 수 있다 이거죠. 모래만 안 맞으면은 선익으로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말이라, 이번에 뭐 감량기수 최상영 기수가 올라탔고요. 지난주부터 이 조교량을 늘려가면서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려놓고 실전 경주를 대비했기 때문에 부호의 서력전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민태민 의원. 왕설기입니다. 왕설기. 전번에도 양키 드림에 붙여서 한 방을 때렸던 그런 마필인데, 지금 찍는 시점이 목요일이고 지금 여러분 시청하는 시점이 토요일 좀 밤 정도 될 것 같은데, 금요일날 제가 현장에서 어김없이 추천드리려고 하는 질주화신을 당시에 뭐 자력으로 여유있게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보면 뭐 매직파크라든가 라온까르떼, 또 라이딩 캡틴, 영주연, 뭐 상당히 센 구미에서 말도 안 좋았을 때 뛰었던 상황이었는데, 직전을 계기로 컨디션 자체가 지금 완전히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부호가 선행 가서 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2등 안에는 안전빵이 4번 왕설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8번만 부호가 축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모자란 부분이 또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근데 직전에 뭐 우트라블루가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처음 선행 못 가고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진을 너무 세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부호는 스타트 평 하고 나가는 마필이 아니라 스타트 끊고 나서 넓은 모폭으로 가속으로 대시력으로 선행을 나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초반에 스타트 빠르게 끊을 수 있는 마필은 있지만 이 최상현 기수와 함께 53kg 감량 이점 가지고 꾸준하게 여기서 압박을 들어가면은 크게 무리수 두지 않고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힘한 배만 좀 잘 된다면, 페이스가 오버만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는 따라가서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자, 거기에 전개 속에서 일단 눈치 보면서 대응하기가 좋은 마필이 4번만 왕설기 되겠죠. 끝번 게이트 털어내자마자 아주 뭐 시원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4번이든 8번이든 모두 다 하자를 걸만한 그런 약점이 이번 경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먼저 보시는 것이 이번 4경주에서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4번만 왕설기 그리고 8번만 부호 두 마리 추천드리면서 부산교회차 4경주 정리합니다. 이어지는 8경주는 김주원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14마리 마필들 가운데서 김주원 위원의 추천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민태민 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네, 5번 뉴에이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혼전 경주를 이제 김주원 위원이 승부로 가져간다 그래서 배당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뉴에이지가 뛰었던 10월 26일 경주를 상당히 좀 세게 봐요. 금피타니도 지난주 대상 경주를 시각에 2등까지 왔었고, 또 슬러거 2000이 그 당시에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퍼펙트 샤인까지도 무너졌던 경주입니다. 그레이스에서 이제 뉴에이지는 작심을 하고 추입을 타버리더라고요. 이게 한 2반매 물고 따라갈 거라고 봤는데, 그 클레이션 나가는 거 그냥 멍 때리고 보고 뒤에 빠졌다가 날라오는 모습이어서, 이번에는 뭐 클레이션 나가면 얄짤없이 그냥 두 번째 따라가서 힘을 쓸 수 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4번 클레이샷은 지난번에 이제 안장이 밀렸죠. 안장이 밀려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뒤로 땡겼다 놔도 선행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자막이에요. 근데 이제 뭐 외곽에 13번 라이트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계속 그 선두권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비비거나 이금주 기수가 또 스타트부터 맹렬하게 밀고 나오면은 조금 변수가 되겠지만, 그래도 4번 클레이샷이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른데 문제는 이제 클레이샷이 좀 힘을 좀 아끼려고 힘 한 배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또 도전을 할까봐 그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4번 클레이샷은 역시 1400m가 딱 적정거리고 2군 무대라 할지라도 이 정도 편성이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빼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김주원 위원의 추천 내용 한번 들어보죠. 예, 1호 경마 거의 뭐 메인 승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저 역시도 여기서 정말 강배팅을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노코띠를 축을 말씀을 드릴게요. 11 퍼펙트 샤인을 대가리 놓고 승부를 볼 겁니다. 직전에는 1700 코너 4개짜리에 대한 적응력에 물음표가 달렸던 말인데, 그래도 말의 잠재 능력을 믿고 극복해주길 응원을 했었어요. 하지만 역시 거리적인 변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고, 이번에 다시금 적정거리 1400m에 맞춰 출전을 했습니다. 말상태 좋고요. 문세윤 기수와의 9월 호흡을 감안해 봤을 때는 1400이라면 누굴 만나도 형군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라 일단 축은 불변입니다. 11 퍼펙트 샤인을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후차권 갖다 붙일 말이요. 아마 지금 뭐 인기도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거의 안 팔릴 백반짝일 겁니다. 금화피를 사실상 한 방으로 승부를 볼 거고, 예상 배당은 바람 타도 3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주 큰 배당을 노리고 있는 승부기 때문에 그 주력 한방 막건 성공되면요, 1호 경마 뭐 다른 거 다 못 맞춰도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 크게 이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 퍼펙트 샤인 믿고 백판짜리 한 마리 강하게 노리는 것으로 1호 경마 강승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인기도는 조금 예측이 되는, 기본적으로 팔려야 될 마필들은 눈에 보이는 자막인데, 놓고 때릴 마필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고요. 적정거리다 보니까 11번 퍼펙트 샤인은 충분히 인기를 모으더라도 막권용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11번 퍼펙트 샤인을 놓고 가는데 후착 한구라용 마필이 백판짜리다, 배당이 아주 높은 아나짜리 마필, 복병이다라는 것, 완전히 들 잡혀있는
다크호스라는 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원한 한방. 뭐 지금 예측 배당이 30배를 했는데 좀 이따 좀 알려줘요. 방송에서 들어요 그냥. 추천 경주 선정한 것 중에서 지금 김주원 의원이 가장 높은 배당을 이번 경주에 도전합니다. 자, 배당으로 항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8경주에서 김주원 의원과 함께 현장 같은 배 한번 타보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자, 5경주는 국산 2군의 거리가 2,000m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전 마필들은 많지 않아서 9마리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김주원 의원이 먼저 한 마리를 언급해 주시죠. 그냥 뭐 액면으로 보면 8번만 1등항에서가 분명 반치수는 먹고 들어가는 전력 위의 말이 맞아요. 근데 직전 큰 경주를 치르고 나서 폐출혈이 발생을 했고 이번에 조교하는 거 보니까요 하이군 마필이랑 병합을 하는데 애가 못 뛰려는 근성 자체가 없더라고요. 야, 이게 웬일인가 싶은데 일단 지금 흘러나오는 내용도 아주 세게 나오는 것 같진 않고요.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놓고 때리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골라낸 말이 악병막이 납니다만 이번 막 임팩트가 그나마 나은 것 같네요. 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항상 불안감으로 작용되는 말인데 그걸 알고 있는 김동현 기수가 재기승했다라면은 모래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직전처럼 멋지게 타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임팩트를 놓고 8번 1등항에서는 현장에서 좀 생각해볼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혜재는요? 아, 임팩트는 진짜 4대가 진짜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9월 28일날 이제 박대박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특별 문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정글짐이 워낙에 보여준 게 액면이 좋아서 포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직전에 그냥 이제 무조건 뛰겠지 하고 추천을 했는데 생뚱맞게 이 점핑을 했던 타기디스트한테 또 2등이 주어지면서 또 적중을 못 해버렸던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말입니다. 좀 세게 보고 일단 저는요 1등 항해사를 현장에서 내용을 한 번 더 듣고 컨디션을 판단하겠지만 외형상 보이는 상황에서 강자의 질주를 조금 못 따라갔다는 건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말이 그 스포 탄력이 안 나왔을 때 뛰었던 적도 있었던 말이고 특히나 이마필의 마주가 정형식 마주인데 바로 당대 불패의 마주죠. 조선고은 기술을 또 52.5에다가 태워놓고 초알바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말이 되니까 여기 나왔고 52.5라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핸디캡을 너무 잘 받은 상황이라서 8번을 여기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임팩트하고 4대가 안 맞는 건 아니네. 그러면 임팩트를 잘 잡고 있네. 꼬리를 좀 맞춰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기껏 맞추면은 깜빡이 들어오고 라운 가르떼 같은 거. 아, 저도 파누마 1등 항해사가 좀 고민인데 지난번에 나는 이거 1등 항해사를 가져가는 바람에 네버신 비포를 뺐어요. 강해도 넣었고 금포스카이까지 이렇게 해서 배팅을 정말 100배 넘는 배당까지 강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배당들을 엮어서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 인코스탈 마필 중에서 1등 항해사가 먼저였고 또 이 네버신 비표를 9월달에 또 확연하게 잡아버렸잖아. 확연하게 눌러버렸기 때문에 널널하게 이겼기 때문에 흙을 안 맞아야 되는 네버신 비표를 최종적으로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또 흙을 안 맞고 외곽으로 빼서 머리까지 쳐버리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폐출혈이 그 당시에 났었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거세까지 했는데 아 이거 52.5kg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때 가져갔던 사람이 이거 이런 허접되게 편성해서 이것도 뺐다가 이거 기어들어오면 정말 이건 충격 커지는데 그러나 일단 내용 자체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편성으로 맞아야 되는데 편성으로 또 조금 허접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 입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입상한다면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저 역시 양쪽 위원들의 의견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해요. 이번만 임팩트는 확연하게 힘의 우위로 완승을 적경주 거둔 좋은 자막이기 때문에 약하게 볼 이유가 없고요. 또 2000m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기본기 8번만 1등 항해사 이 두 마리 배당이 어찌됐든 간에 이 두 마리를 꼭 막권용으로는 가져가면서 나머지 마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배당을 노리든지 이렇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1군에 1400m 순식간에 끝날 브리더스컵. 자, 인기마 따당이냐 아니면 변수냐. 인기마는 이제 돌아온 현표와 라팔이 되겠죠. 여기에 서울의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결국 인기도에서도 코스모스킹이 먼저가 될 겁니다. 양쪽 의원들의 추천 마필들 그리고 예상 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원 의원. 예, 이 서울 말들이 일단 센 게 맞습니다. 2번마 라팔과 9번마 부산 말들. 9번마 돌아온 현표. 하지만 제가 배팅 메리트까지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일단 뭐 2번, 9번의 깜빡이 막건도 그려지긴 합니다만 이 복승식 내 안정감으로 보면은 그래도 2등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서울 대표마다 할 수 있는 10번마 코스모스킹이더라고요. 이게 발주 이후 이제 페이스가 빨라지든 느려지든 간에 이제 경주 운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상당히 큰데 이번 경주 역시나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만 그 페이스에 맞춰서 외곽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라스트 뒷심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혁 기수가 이 초반 페이스만 놓치지 말고 이 좀 적극적인 이 말벌이로 선두권을 바짝 따라간다면 직선에서는 이 부산 말들과의 우승 싸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재민이요? 돌아온 현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상을 하면서 따라가도 되겠지만 따라가는 것보다는 선행이 좀 확실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성 파이팅이 또 조성훈 기수의 1번 게이트는요 그냥 뭐 웬만큼만 빠르면 선행을 가더라고요. 어떤 편성이든 유성 파이팅이 강하게 밀고 나오면서 돌아온 현표가 힘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 뒤를 곱게 따라갔던 게 라팔이고요. 돌아온 현표는 분명히 지난번에 선입에 대한 중반에 경합을 하면서도 능력을 끌어냈던 말이라서 이번에는 뭐 그다지 발빠른 말도 없고 예술이 명운이 끌고 나가면은 이번에는 그냥 작심하고 따라가면 돼요. 지난번에는 예정에 없었던 유성 파이팅이 나가버리면서 정동철 기수가 말하고 좀 싸워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번엔 그렇게 한번 타봤기 때문에 뭐가 튀어나가든 붙들고 안배가 되고 또 튀어나오는 말이 없으면은 스피드가 워낙 좋아서 또 선행을 가도 되고 그래서 돌아온 현표는 그냥 여기서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돌아온 현표의 잠재력을 이번 대상경주에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민태민 위원의 의견 그리고 이제 전개가 되겠죠. 전개. 기본적으로 코스모스킹이 스피드도 뛰어난 마필이지만 여기서 뭐 선입까지 보기는 조금 그렇게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고 선입을 붙는다 하더라도 붙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1400m인 만큼. 선입 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지. 자꾸 한 발 써야 되는데 자신의 그 위력을 절반 이상 여기다 쏟아내야 선입을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도 코스모스킹의 그 잠재력을 돌아온 현표에게 거는 민태민 위원의 그 잠재력만큼은 또 보고 있습니다. 말도 지금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19조 마방에서는 결국 포인트가 8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술이 명훈이가 잘 뛰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술이 명훈 가지고 이제 작전을 쓰고 직선줄에서 서미트 명훈 가지고 한 발을 쓸 예정일 것인데 직선 싸움이라고 하면 뭐 코스모스킹을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고 돌아온 현표도 그냥 스피드만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선입의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라팔 돌아온 현표 코스모스킹으로 압축이 되네요. 그죠? 배당이 좀 문제겠는데 대상경주니까 그 특유의 변수까지 배당판에 좀 녹아든다면은 뭐 때리고 맞히는 정도의 배팅 가치는 허락을 할 것 같습니다. 삼방 트레일 같은 거 이거는 뭐 빼야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뭐 이변이 나온다면 삼방 트레일이라든가 서미트 명문 역시 따라가는 말 중에서 삼방 트레일이 올라올 수도 있다. 삼방 트레일이 지난번에는 그 출전 공백이 좀 있었고 좀 말이 안 좋았어요. 그때 의사선역기도 있었고 해가지고 말이 별로였는데 그래서 거기 뭐냐 그 뭐죠 경남 신문배 거기도 아예 뭐 포기를 해버린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거 보고 탄다는 뭐 내용도 나오는 말이고 추입도 되고 그래서 삼방 트레일도 저는 3복승까지는 좀 보려고 해요. 마필까지. 나 누가 돈 줘도 안 사, 하여튼. 아, 재수없는 말. 지난번에 글로벌 킥 놓고 쌍승식으로 한 방을 때렸단 말이야. 까먹지도 않아. 10.1배, 10.1배. 5번, 6번이. 쌍으로.
복은 얘기도 안 했어. 쌍으로. 그때 초보에 야, 배당권이 5가 빠져도 되는 배당으로 팔리길래 내가 뭔가 이거 했더니 결국은 6이 외곽 돌고 6 삼각 트레이. 근데 또 마지막에 또 꼭 잡을 것처럼 또 애간장을 녹이다가 못 잡았어. 그래서 이런 거가 여기서 현표나 라팔이나 코스모스킹 이기는 그림은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대상경주 여러분들 그 와중에서도 또 마음에 확 와닿는 혹은 배팅을 해서 크게 재미를 봤었던 또 정가는 마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필들의 선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좀 응원하는 재미있는 브리더스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부산교차 마지막 6경주 갑니다. 혼합 1군의 핸디캡 1400m 경주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풀게이트로 치러지는 경주인데 1군 단거리 마필이에요. 미라클킹은 자기 거리에 내려온 겁니다. 근데 1번 게이트가 떨어졌어요. 야, 이거 뭐 1번만 미라클킹하고 또 12번 절대군주 그 사이에 있는 10번만 슈퍼강자까지 선두권이 무지하게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개 이변도 나올 가능성이 절반 이상인데요. 자, 미재민이요. 저는 6번 스트릭틀리 투 스텝을 여기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발음 꼬일까봐 천천히 얘기한 거예요? 예상할 때도 그렇게 했어. 아, 스트릭틀리 투 스텝. 오, 성공했어. 자, 일단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로 승군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을 예전에 대상경주 때도 추천을 드릴 때도 그랑프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뛰고 지금 전번에 좀 시원하게 이겨놓고 요번에 1군에서 때리고 그랑프리를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랑프리는 살짝 물 건너간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1400입니다. 혼합 1군에. 여기에 뭐 발이 빠른 말들은 몇몇 있지만 그 마필들의 지구력을 장담 못하고 또 이게 52km인데 이제 박대박 의원이 조창욱 기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만하고는 정말 잘 맞다 싶어요. 왜냐면 조창욱 기수가 뺄 때도 좀 유연하게 빼고 말한테 붙일 때 선두권에 붙일 때 무리 없이 붙이는 그런 기승술이 있어요. 좀 예전에 좀 이성일 기수 이빨 하나 빠진 그런 느낌으로 말을 타는 기수라서 원래 순발력이 좋아서 무리 없이 네. 지가 알아서 붙어가. 그런 기술쓸 필요 없어. 그 그냥. 상황에서 저는 6번 스트릭틀리 투 스텝이 기존의 마필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거 웬만하면 놓고 갈 겁니다. 무리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철딱선이 없이 또 1번, 10번, 12번 나가는데 그거 의학 중이면서 또 쫓아가다가 지난번에는 체중이 좀 많이 불어나온 게 조금 찝찝은 했어요. 근데 많이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요번 경주는 스스로 뭘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 좀 버리고 좀 차분하게 희망배를 하면은 어쨌든 앞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직선줄에서 돋보여 마필한 스트릭틀리 투 스텝이 맞아요. 일단 전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추가 설명해드리면은 전번에 저 이거 놓고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진짜 경주 외적인 연대가 상당히 좀 복잡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얘가 지금 라스트에 보면은 3등도 솔직히 좀 안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말물이어서 저는 다부지게 한번 조창욱 기수가 박대박 위원을 배반하고 한번 제대로 말을 몰아주면은 여기서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반을 해야지 좋은 것이죠.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추천할 것 같은데. 나는 말을 믿는 거지 뭐. 이름 지워야지. 자, 김주원이요. 예, 저는 인기마들이 하나같이 다 불안합니다. 뭐 엄브라이드를 보이지도 다리가 안 좋아서 훈련을 세게 못했고, 뭐 6번도 뭔가의 불안감이 있고 9도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배당을 노릴 건데 그 중심에 2번마 우레 가치를 세울 겁니다. 자, 이번에 적정거리에 맞춰 출전을 했습니다. 이 직전에도 마방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더라고요. 저 역시도 편성불문 그냥 배당으로 살포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번 드려봤는데 역시 편성도 강했고 이 장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 역시 코너 4개짜리보다는 2개짜리가 더 어울린다라고 평가를 확실하게 내려볼 수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이번에 적정거리 맞춰 출전을 했고요. 인기마들의 불안감, 거기에 선두권 전개 변수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경주라면 우레가치의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쨌든 스트릭틀리 투 스텝을 또 과거 2군 시절에 이겼던 마필이 우레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김주원 의원의 1400m에서의 기대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6번마 스트릭트리 투스텝, 그리고 안쪽에 2번마 우레같이 두 마리 모두 다 저희 방송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또 응원하는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저희 오두마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두 마리 선전을 기대하는 교체 6경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두 경주 남았습니다. 서울의 10경주입니다. 1800m 국산마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야, 정말 답 안 나오는 경주입니다. 마지막에 쥐가 내릴 것 같은데, 뭐 배당판에서 답을 찾으시려는 그런 경마 팬들도 당일 가면 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아놓고 뭐뭐 해야지 했다가도 그 갈을 확 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할 것 같은 경주입니다. 도대체가 믿음이라고는 실어줄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그런 자막인데, 그 와중에 우리 김주원 의원이 먼저 보는 마필 들어보죠. 예, 뭐 마번에 안 접혔지만 9번마 포트카도 장거리 타임으로 여기서 안 될 게 사실 없고요. 예, 3번마 부스터가 그나마 팔릴 말 중에 가장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에도 이 호서람이 우승을 하고 연주대군이 이제 2위로 3군으로 승군을 한 경주에서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마필들의 면면을 보면요, 진짜 1800에서 직전에 부스터만큼 뛸 말이 누가 있을까?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터 뭐 가진 걸음을 싹 다 뽑아내기보다 그냥 박태종 기수가 흐름에 맞춰서 직전 경주 정도의 경주력만 뽑아내도 여기서는 대장 노릇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태민 의원. 부스터만큼 뛸 수 있는 말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 말이 바로 11번 90충강이 되겠습니다. 뭐 직전에 그냥 1300 뛴 거 그냥 편성 얘기하는 건 좀 우스운데, 사실 그래도 플래시 비전 피코나이스의 소로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경주 다 승군을 3군에서도 생구미에서도 팔리고 입상을 했던 그런 전력들이고, 이 90충강은 제가 장거리면은 무조건 보는 더그미즈 레드의 자마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지하주 기수가 말을 만들어놨을 때도 상당히 말이 좋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지하주 기수하고 정평수 기수가 연수를 갔어요, 외국으로. 그래서 아마도 지하주 기수가 떠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게 이 90충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곱게 따라가서 어디에 붙어 있거나 직선주로 해서 그 라스트 한 400에서 집중력만큼은 여기서 그 누구한테도 저는 처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90충강, 또 특히나 54조 최근에 박현우 하면은 뭐 피노누아를 비롯해서 거의 뭐 승부 안장이죠. 그래서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야, 90충강을 믿고 간다라는 민태민 의원의 추천의 어떤 설명이었고, 또 이제 3번마 부스터 추천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몰라 그래요. 이거 국산 4군에 어떻게 해서 4군까지는 올라왔는데, 지금 3세 이상 맞죠. 3세 이상이 되도록 더 이상 걸음 들지 않는 마필들입니다. 조만간에 나가야 될 말들이 마지막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난번에 4차기라도 온 부스터하고, 또 과거에 장거리는 또 가능성을 보여줬던 포트카하고 이런 것들도 이것저것 팔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3세 이상이긴 하지만 3세 이상막 경주에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그 한계 마필로 분류되기는 조금 아쉬운 마필이 그나마 6번마 황금열쇠라고 봅니다. 황금열쇠가 일단 승군전에서 한번 자빠졌다고 해서 똥말 취급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말 한계 마필들 속에서 뛰는 경주기 때문에 자기 걸음만 좀 잘 나눠 뛴다면은 1800m에서 여기서 뭐 1분 59초가 나올 리도 없고 2분 플래시 나올 리도 없고, 욕심 안 부리고 박은웅 기수가 또 이럴 때 아주 또이또이하게 센스 있게 흐름을 잘 타면서 타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너무 바닥이나 또 너무 초반 오바질만 하지 않으면은 2등에는 딱 들어올 만큼 끌고 다 줄 것으로 봅니다. 6번마 황금열쇠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부스터, 6번마 황금열쇠, 그리고 11번 90충강까지 3마리를 제 방송에서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는 박대박이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놓은 마지막 레이스입니다. 자, 민태민 위원 추천 마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박 위원이 이제 도맡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경주는 어떻게 하고, 지난주에도 토요일날 이제 클린업 스타 40 몇 배예요? 47배. 네, 그것도 또 적중을 하셨다 그러고, 이 레이스는 2000m 혼합 1군인데 정말 조만간 이제 그랑프리에 나올 아주 센 말들,
그런 애들 빼고는 그 다음 랭킹에 잡혀있는 말들은 지금 우르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 직전 대비해서 훈련이 좋아진 복병 하나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13번 문정균 기수의 선스피드가 되겠습니다. 말이 너무 끌어대요. 이게 지금 8월 17일 날도 권성원 기수가 탔을 때 말이 안 좋았어요, 이거. 근데 그냥 천년유산이 거의 야간경마 흐름에서 선행을 이끌고 쫄쫄쫄 따라가면서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직전에는 뭐 삼정제왕, 러시포스, 마이데이, 언비터블, 대상경주였죠. 이번에 일방경주로 돌아왔고 55km. 뭐 황금 비율을 선행 가더라도 그냥 차분하게 결대로 따라갈 수 있고, 또 이번에 문정균 기수가 조교하면서 끄는 게 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13번의 선스피드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선스피드. 사실 8월 달에는 뭐 잘 탄 거다, 잘 뛴 거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 이름값 있는 말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았었던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따라가다가 두 번째 통과한 건데, 예전에 그 김혜선 기수가 참 잘 탄 적이 한 번 있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문정균 기수가 레이스를 잘 운영하면서 말을 또 잡아낸다면은 이건 뭐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주원이요. 예, 1군 경주에 박대박 위원님이 뭘 놓고 승부하는지 지난주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말 중에 한 마리가 제대로 걸려들었다, 그런 멘트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는데, 야, 편성 보니까 그냥 그만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박진호 위원님과 충마 부분은 한 배를 타서 좀 응원을 해보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게 보는 말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5번마 비컬린의 1군 입상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임입니다. 9주 만에 출적, 거기에 1군 강자와의 첫 대결이긴 합니다만, 사실 무늬만 1군 강자지 현재 실속을 제대로 한번 차릴 수 있는 1군 강자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컬린 입장에서도 마음 비우고 타다 보면은 충분히 라스트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비컬린에 더 나올 잠재력, 그쪽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보고 싶은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강자들은 뭐 일단 그랑프리에 나온 애들은 또 따로 준비를 할 것이고, 요번 경주에 나온 애들은 일단 뭐 물건 더 갖다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또 약한 편성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황금 비율이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박대박은 그 놓고 뗄 충마가 뭐 뚜렷합니다. 이미 한 달 전에 마음 먹고 있었고, 그게 이제 그냥 뭐 마음 먹고 있었다고 밀어붙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조건과 또 상대들, 또 핸디캡 경주니까 부담 중량의 유불리도 따져봐야 되는데, 딱 좋아요. 딱 좋고 그대로 밀어붙여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때 이제 방어막권으로 요 마피를 썼는데, 그 당시에 강하게 때리셔서 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요번입니다. 요번 경주예요. 요번 경주 때 놓고 지난번에 저는 방어막권 들어가서 꼬랐던 그 자금 싹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만 황금 비율은 어쨌거나 선두권의 핵심이고, 나머지 마필들 속에서는 뭐 스피드가 가장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황금 비율은 가져가는 마필이고, 대신에 3번만 하트로이는 부담 중량이 대폭 떨어져 있어도 지난번에 이미 걸음을 다 썼습니다. 마지막에 더 나올 걸음이 없었어요. 더 이상 그 1군에서까지 계속 막공살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쳐내고 최대한 좁혀서 쭉 세워놓고 마지막 11경주 좀 시원하게 적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는 박대박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부산 모두 총 17개 경주 쭉 달려왔습니다. 자, 11월 말 마지막 경마일 좋은 성적들 거두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12월 달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